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메이드 영상 2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전에 양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한 반밖에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니 주변에서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다가 그냥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질문들 위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종목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 아닌 거 아시죠? 제가 1편에서 기본 설명도 없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해가 많이 안 가신 부분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한 점 첫 번째, 흑철, 드레이코, 위믹스 이런 얘기 하던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무슨 관계야? 이거는 이제 미르포 글로벌에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한번 잘 보세요. 게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원화가 있죠? 10,000원, 20,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코인 거래소, 뭐 빗썸입니다. 빗썸에 상장돼 있어요. 위믹스가. 코인 거래소에서 원화를 위믹스 코인으로 바꿉니다. 거래 수수료는 여기선 빗썸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믹스라는 코인이 생겼죠. 그 위믹스라는 코인을 빗썸에 있는데 이거를 위믹스 지갑이죠. 위믹스 월렛 여기로 옮깁니다. 이거 옮길 때는 뭐 수수료는 없어요. 요 위믹스 월렛에 있는 위믹스 코인을 위믹스 크레딧으로 바꿉니다. 위믹스 크레딧으로 바꾸고 요 위믹스 크레딧으로 드레이코라고 하는 미르포 안에 있는 코인을 또 삽니다. 코인이 코인을 또 사는 거예요. 자, 위믹스랑 둘 다 코인인데 요거 둘의 교환 비율은 매일 변동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 살 때 수수료가 0.9%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드레이코를 흑철로 사서 게임 안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수수료가 한 1% 정도 되는데 아마 다른 게임들은 더 높을 거예요. 제가 앞 영상에서 플랫폼화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게임은 흑철과 드레이코가 아니라 백철, 화이트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게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요거 왔다 갔다 할 때 나오는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위메이드가 수취할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면 아마 10% 이상 떼가지 않을까 여기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반대입니다. 만약에 게임에서 채굴한 흑철을 진짜 돈으로 교환하고 싶다라고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게 P2E 게임은 결국에는 돈을 버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철을 캐서 결국에는 원화로 바꿔야 되거든요. 리얼 머니로. 그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흑철을 드레이코로 교환합니다. 다크스틸을 드레이코로 이렇게 교환을 하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수수료는 여기서는 한 1% 정도 되는데 다른 게임들은 아마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드레이코를 이제 위믹스 월렛에서 위믹스 크레딧으로 바꿔야 돼요. 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바꿀 때는 교환 비율은 매번 다르지만 수수료는 0.9% 정도 나온다. 세 번째, 위믹스 크레딧을 위믹스 코인으로 바꿉니다. 코인으로 바꾸고 수수료는 여기서는 없습니다. 자, 요 위믹스 월렛에 있는 코인을 이제는 코인 거래소 빗썸으로 옮겨야 돼요. 이거 옮길 때는 수수료 없어요. 내 계좌로 옮기면 돼요. 빗썸에 있는 내 계좌로. 그리고 이 코인 거래소 빗썸에 있는 위믹스를 팔고 이제 원화로 갖고 나가면 됩니다. 거래 수수료는 빗썸이 가져갑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원화를 그냥 다크스킬 사게 만들면 되지. 왜 그랬을까요? 중간중간에 수수료를 수치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렇게 플랫폼 기업처럼 중간에 앉아서 따박따박 돈을 어떻게 보면 좀 뜯어 먹으려고 약간 복잡한 구조를 만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빗썸에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소 빗썸의 대주주가 이제 비덴트라는 곳인데 비덴트의 2대 주주가 위메이드입니다. 네, 다 한통속입니다. 자, 궁금한 점 두 번째. 흑철 맨날 캐면 돈이 엄청 풀리는데 이거 돈 이렇게 풀리면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그쵸, 맞습니다. 흑철이 매일 캐가지고 매일 나온다는 말은 통화를 계속 찍어내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미국 연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통화 엄청 찍어내니까 어떻게 되죠? 와, 물가 오른다, 인플레이션 온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되죠? 급락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게임 안에서 드레이코가 결국에는 통화잖아요. 드레이코의 코인 가치가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드레이코 가치 급락하고 위믹스 가치 급락하고 그렇게 되면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반드시 게임 안에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드레이코의 가격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치 중앙은행처럼. 자,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코인을 스테이킹 하면서 경매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인에서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 보호 예수의 개념인데 코인을 예치를 해놓고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가 짱 박아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자를 받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코인이 너무 많아지고 과도한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코인 가격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코인을 이제 어느 정도 묶어 놓는 거죠. IPO 할 때도 맨 처음에 대주주나 주요 주주들은 못 팔게 하잖아요. 걔네들의 지분이 나오면 주가가 급락하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코인 스테이킹을 활용한 경매 시스템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경품이 나옵니다. 스테이킹을 하면 자기의 코인을 짱 박아두면 경품이 나와요. 고급 아이템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템 가격이 되게 높아요. 몇백만 원, 막 1,000만 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상 뭐 거의 로또나 마찬가지죠. 이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P2E 게임을 허가를 안 해주는 게 이거 뭐야? 이거 사행성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조금 있기는 해요. 네. 사실상 약간 로또의 개념도 좀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려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우선 드레이코를 스테이킹 해야 돼요. 스테이킹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짱 박아 놓는다고 했죠. 나중에 다 돌려줍니다. 로또 사면 돈 안 돌려주잖아요. 근데 이건 다 돌려줘요. 경매에 일찍 참여하거나 많은 코인들을 스테이킹 하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드레이코를 더 많이 사가지고 더 많이 짱 박아 두려고 하겠죠. 그러면 시중에 풀린 그 드레이코들이 어떻게 되죠? 묶여버리죠.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되는 거는 또 한정적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드레이코 유통량이 적어지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드레이코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IPO 할 때 IPO 종목이 시중 유동성 다 흡수해서 주식 거래량 별로 없는 경우도 막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생깁니다. 회사는 약간 중앙은행이 통화 관리하는 것처럼 아이템 뽑기 확률을 흑철의 채굴 속도에 맞춰서 조절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드레이코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한 국가의 중앙은행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리니지나 대작 게임들이 이런 생태계를 사실 잘 구축을 하고 잘 관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믿고 열심히 그 안에서 생태계를 좀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이템을 샀는데 이 아이템 가격이 막 떨어져. 그 안에서 통용되는 통화가 있잖아요. 그 통화를 딱 샀는데 가치가 막 엄청 떨어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나 대작들은 그런 거 관리를 잘 했다고 보시면 되고 위메이드도 그런 거를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드레이코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게임 유저들이 더 몰리고 뭐 선순환이에요. 그때부터 드레이코 가격이 상승하고 위믹스 가격도 상승을 하겠죠. 이 생태계가 조금 더 커지고 안정화가 되고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자, 궁금한 점 세 번째. 아니 위메이드 내가 봤을 때 듣보잡인데 NC가 P2E 만들면 미르4 게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카카오톡 별거 없는데 네이버에서 서비스 같은 거 나오면 카카오톡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카카오뱅크 뭐 별것도 없는데 똑같잖아. 근데 신한은행에서 디지털 뱅크 한다고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제 귀에는 그런 말로 들려요. 게임이나 플랫폼 기업들은 선점 효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사례를 여러 개 들었죠. 카카오톡이 채팅앱 선전하고 바로 라인과 마이피플 나왔어요. 마이피플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에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다음은 카카오한테 먹히고 라인은 해외로 도망갔죠. 자, 사례 두 번째. 미르의 전설 2000년에 나왔어요. 중국에서 흥행 중인데 리니지는 중국문 계속 두들기는데 왜 계속 안 되지?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운영체제 선점하고 리눅스라는 애가 뭐 더 싸게 막 잘 나왔죠. 어떻게 됐죠? 네 번째, 페이스북이 SMS 선점하고 왜 아무도 못 따라오지? 페이스북보다 더 큰 애들이 엄청 많았는데 구글은 왜 이걸 못할까? 야, 그렇게 보면 틱톡 대단합니다. 틱톡은 따라잡았어요. 네, 아무튼 네, 이런 사례를 보면 딱 아시다시피 다 나왔던 애들이 그 당시에 막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점을 딱 해버리니까 나머지 애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는 이 지금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에 대한 이 가치 사슬을 언제부터 만들어 왔냐면 2018년부터 3년 동안 지금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NC나 다른 회사들은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NC가 결국 P2E 게임 개발해서 출시할 때쯤 되면 빨라야 뭐 한 내년 중반 말 그 정도 될 텐데 지금 위메이드는 그때까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위믹스 플랫폼에 100개 게임 이상을 올려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겠죠. 아마 내년 말쯤 되면 이 생태계가 정말 공고해질 것 같아요. 만약 이때 NC가 자, 우리도 이제 P2E 만들었어. 자,
짜잔 하고 딱 내놨는데 망했다. 그러면 게임 시장은 사실상 NC가 위메이드한테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이 전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두 회사가 압도적으로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지만 아마도 NC소프트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점 네 번째. 자, 근데 NFT 하는데 NFT가 뭐가 그리 대단해서 일이 날리지? 라고 하는데, 캐릭터를 제가 NFT화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아주 큰 변화가 발생하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과 캐릭터를 NFT화를 하면 소유권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자, 기존에는 아이템과 캐릭터는 게임사가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서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고, 게임 없어지면 당연히 끝났죠. 그리고 내가 게임을 했는데 좀 재미가 없어 이제. 근데 여기다가 한 1,000만 원 썼어. 근데 이거 어떻게 뽑아가죠? 약간 사설 거래소에서 팔아갖고 가져올 수는 있는데 뭐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것들을 NFT화를 하면 개인이 소유를 하는 겁니다. 개인 지갑에 이 캐릭터와 아이템이 그냥 있는 거야. 나의 자산으로 있는 거예요.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있어서 거기서 돈 받고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본인의 재산이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가치가 높으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겠죠. 저는 위메이드를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메이드 위믹스의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100개 게임의 아이템과 캐릭터를 NFT화해서 이거를 다른 게임에 사용하면 어떨까? 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게임은 허허 벌판이야. 그런데 여기서 위믹스 플랫폼에 있는 100개, 막 200개 되겠죠? 이 게임들의 모든 아이템과 캐릭터를 이 A라는 게임에 전부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NC나 카카오 게임즈가 만약에 전부 위믹스 플랫폼에 올라왔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리니지나 오딘 이 게임의 캐릭터와 아이템이 전부 NFT화 돼서 게임 A라는 곳에서 다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게임 업계의 혁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뇌피셜이에요. 네, 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NFT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코인베이스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NFT가 뭐냐 하면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에요. 자,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 인식값을 부여해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거 보여드렸던 이 크립토 키티가 지금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가격이 지금 다 달라요. 뭐 어떤 것들은 막 말도 안 되게 비싼 것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이건 왜 비싼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해가 안 되시면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과 당신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은 같습니다.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이거는 펀지블이에요. 펀지블. 대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NFT 1003 그림이랑 당신이 갖고 있는 NFT 7167 그림은 달라요. 가치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교환이 불가능해요. 가격이 달라서 교환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고유한 겁니다. 자, 5번째, 엑시 인피니티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뭔 게임이길래 P2E의 원조라고 하지? 라고 하는데 이거는 베트남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3개의 캐릭터에서 하나 둘 셋 있죠. 요거 이 캐릭터로 던전을 깨는 이제 미션 깨는 그 RPG 게임입니다. 매우 단순한데 상업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P2E 게임이에요. 이용자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 매일 미션을 깨면 코인을 받습니다. 깨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해요. 두 번째는 코인을 받았는데 코인이 막 올라요.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이 코인이 지금 업비트에 상장이 돼 있고 시가총액이 1조 원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코인이 막 올라. 언제 파는 건 뭐 자기 마음이지만 어쨌든 이 코인 시세 차익이 있고, 세 번째는 이런 캐릭터들을 막 키워요. 막 여기 뿔이 지금 다 다르죠. 요거 다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색깔도 다르고 뒤에 지금 얘는 거북이 등껍질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지금 붙이고 다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캐릭터 가격이 다 달라요. 이거를 NFT화해서 거래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자기가 팔 수도 있어요. 그럼 회사는 뭘로 수익을 내냐라고 보면 캐릭터 사고 팔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수수료를 와 대단합니다. 수수료 엄청 붙여요. 4.25%나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1년에 한 6조 원 정도 나와요. 자, 수수료 4.25에 매출 6조 원이면 거래 규모가 지금 120조 원이 넘어요. 장난 아닙니다. 자, 제가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게임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태계를 공고히 해가지고 거래를 일으켜야 돼요. 거래소가 돼야 돼요. 자, 위메이드가 앞으로 뭘 해서 돈 벌까요?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2022년에 잘 해야 위메이드는 1조 원은 좀 안 되겠죠, 매출이. 근데 얘는 지금 벌써 6조 원을 벌고 있어요, 게임 하나로. 자, 위메이드가 어디까지 커질지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궁금한 점 여섯 번째. 자, 플랫폼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계속 안 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지금 무료로 개발자들한테 뿌리고 있어요.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죠. 안드로이드가 했던 방식이에요.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게임 앱 어떻게 개발하는지 모르지? 내가 다 여기다 친절하게 설명해 놨어. 한번 잘 만들어 봐. 자, 이렇게 만들면 돼. 그러고 나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너가 개발한 앱 올려. 자, 올렸어.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매출 나오는 거에 30%는 내 거 하고 구글이 가져가죠. 똑같아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활용해서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블록체인 게임 만들고 아이템도 만들고 캐릭터 만들고 해서 이거 NFT화 해가지고 위믹스 월렛에서 거래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거래 수수료는 엑시 인피니티는 4.25%를 붙였지만 양심상 제가 그렇게까지는 계산을 하기는 약간 좀 그래서 1.2%로만 가정을 했어요. 지금 현재 거래 수수료가 0.9니까 아이템과 캐릭터는 NFT화 해서 하는 거는 한 1.2% 되는데 아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흑철을 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아이템하고 캐릭터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밸류를 창출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템과 캐릭터 모두 위믹스 코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위믹스 수요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제가 앞 영상에서도 맨 처음에 김춘수의 꽃을 생뚱맞게 읊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줘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코인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가치를 부여를 해주면 가치가 생깁니다. 자, 위믹스 코인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코인도 많은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과 캐릭터를 만약에 팔 수 있다면 돈을 내서 이거를 구매하고 사고 파는 것 자체는 소비가 아니에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투자로 바뀝니다. 투기성 수요도 들어옵니다. 이게 결국 아이템은 캐릭터는 코인이고 주식이고 거래 가능 대상이에요. 지금 예전에는 거래 가능 대상이 괜찮은 게 주식밖에 없었는데 이제 코인이 생기고 아이템과 캐릭터도 NFT화해서 NFT도 거래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전 세계가 다 그냥 주식판, 거래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 위메이드는 게임 내에서 매출도 중요하지만 거래 수수료를 더 크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누구 비즈니스 모델이죠? 네, 애플, 구글, 안드로이드, iOS의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거래소, NFT 거래소 여기에서 나온 수수료가 되게 중요하고 이제 11월 달과 이제 12월 달에 이제 거래소들이 하나씩 오픈하는데 뭐 초반에는 조금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용자들한테 먹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진들도 열심히 뛰어야 돼요. 왜 열심히 뛰어야 되냐면 이게 지금 느낌이 왔어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대박 나겠는데? 그랬더니 바로 임시주총을 개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했냐? 스톡옵션을 부여를 했습니다. 많이 부여했어요. 예, 장영국 대표랑 홍무원 부사장들한테 이제 83명 대상으로 부여를 했는데 대표가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91만 주 가져갔고 나머지는 70만 주 가져갔습니다. 행사가는 주당 10만 원이에요. 자,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10만 원에서 주가가 20만 원이 되면 장영국 대표는 910억 원을 법니다.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20만 원에 팔면 그 차익이 1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82명 임직원의 차익은 700억 원이에요. 근데 너무 많죠? 인당 8.5억이에요.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 주당 만약에 50만 원을 갖다고 쳐봐요. 그러면 장영국 대표는 3,640억 벌고 나머지 82명은 2,800억 벌어가지고 인당 34억씩 가져갑니다. 이거 괜찮은데? 그런데 만약에 주당 100만 원이 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장영국 대표는 네, 이렇게 되면 팔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직원 82명도 임원은 조금 더 고치고 직원은 좀 덜 고치겠죠. 그래도 평균치가 인당 77억 원이에요. 네, 팔자를 전부 다 고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83명의 팔자를 전부 다 고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산을 해놨는데 증권사에서 사실 추정한 것보다 더 높게 했어요. 제가 이해했던 생태계가 좀 틀렸을 수도 있고 제가 가정했던 것들 중에서 많이 틀리거나 아예 실현이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하시고요. 저는 2022년, 2023년에 매출이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아마 이때보다 2024년이 높고 2025년은 더 높을 거예요. 누가 이렇죠?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습니다. 결국 플랫폼 기업이 돼서 확장성이 어마어마해질 것 같거든요. 여기의 핵심은 위믹스 코인이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이번 영상은 코인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알아서 각자 판단하세요. 목표 주가는 자 마음속에 있는
그거입니다. 오늘 영상은 뭐 정리는 안 하고요. 영상 끝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위메이드가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이유를 좀 보면 대형주를 포함한 주식들이 다른 주식들이 지금 되게 지지부진해요. 말 그대로 가는 놈들만 가는 장세입니다. 메타버스, 뭐 2차 전지, 소재 이런 것들만 지금 가고 있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ETF랑 펀드에 돈이 지금 엄청 몰렸어요. 그래서 기기적으로 지금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를 보실 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위메이드랑 메타버스 주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LG화학, 삼성 SDI 이런 대형주의 주가를 잘 보고 계세요. 얘네들 올라가면 시장 자금이 그쪽으로 확 쏠려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올랐던 종목들에서 차익이 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하락세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정도는 각자 알아서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